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참 많은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만 따로 뽑아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거 사스 발병 때에도 관광객이 감소하고 수출이 줄면서 내수가 위축됐는데요. 지금은 사스 때보다 중국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 경제에 큰 악재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가 방금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경제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땠는지부터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홍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영향이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동이 재개가 되고 예.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제가 작년에 2.0% 성장을 하다가 예. 기저효과 등등으로 인해서 또 반도체 경기도 좀 회복될 그렇죠. 거로 보여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상치 못한 이런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소위 이제 더블 딥이라고 하는 재침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특징이 다르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사스 때나 메르스 때와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사스 때는 2003년인데 그때는 이제 사후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한 0.1%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메르스는 2015년에 발병을 했었는데 예. 그때는 한 0.3%포인트 정도 GDP가 감소한 걸로 추산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기관마다 좀 다른데 중국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0.1에서 0.2%포인트 정도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스와 메르스의 중간 정도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당장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이게 상황이니까요. 지금 뭐 한 예년의 경우에도 예전의 경우에도 이게 지금 뭐 한 달, 두 달 내에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의 경우에도 뭐 석 달 이상 이게 이제 지연이 되면은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참 좋지 않았습니까? 이 미중 무역 갈등이 1단계 협상을 해서 뭐 뉴욕 증시가 연일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뭐 이럴 정도로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확실히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특히 좀 큰 충격을 세계 경제에 던져줄 거라는 소위 블랙스완이 될 거다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의 현실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3%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 4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렇죠. 같은 경우에 한 17%, 금년에는 이제 원래 예정대로 하면 거의 20% 정도 될 거로 봤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 비중이 엄청 커졌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미중 그 분쟁이 1단계 협상이 타결이 돼서 사실 IMF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경제 성장률 6%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한 예. 6.1, 6.2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뭐 블룸버그 같은 데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경제가 한 1.4%포인트 정도
감소할 거다. 예. 그래서 5% 성장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몇 때문에 년 전만 해도 중국이 7% 성장을 못한다고 예, 예. 큰 위기라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졌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 비중이 26%에서 뭐 네. 24%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압도적으로 큰 네. 비중을 차지하고 4분의 있기 1이나 때문에 되니까요. 중국 경제의 이 위축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지금.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중국 춘제 연휴 즈음에 터졌는데 이 중국 정부가 이제 보통 춘제 연휴 때 특수를 이용해서 좀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내수 진작을 경제 특수를 놓칠까 봐 좀 뒷짐을 진 탓에 이 대응에 좀 늦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한 게 작년 12월 1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병을 했는데 한 달 이상을 사실 끌다가 사망자가 이제 금년 초에 나타난 이후에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 동안에 이제 그 시장에 나와서 이제 최근에 뭐 사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중국 그 이 질병관리 그 통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커져서 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그 입국을 차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면서 중속 성장 시대 신장타이라고 하는 요걸로 이제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내수 중심으로 경제 정책 기조를 좀 바꿨는데 내수 중심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국내 소비 진작인데 이 춘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엄청난 그 모멘텀이거든요. 예. 소비를 키우는데. 그래서 사실 그 춘제 특수 그러니까 이제 우한시 같은 경우에도 만인년이라고 해서 그 한 4만 가구 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서는 네.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하는 아. 그런 행사, 전통 행사인데 예. 그거를 그냥 강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다 감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춘절 직전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미연에 방지를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런 거가 마땅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내수 위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루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당 중앙당에서 뭔가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 성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하는 것들이 이제 사태를 키운 거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앞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이 국내의 영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보면 당장 뭐 중국의 이 문제 때문에 부품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뭐 자동차의 가장 기초적인 부품의 공급이 안 돼서 자동차 공장들이 국내에서도 심지어 문을 닫고 있다 그러고 또 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한 상태에 있는 그 중국 공장이 문을 닫는 건 뭐 당연한 일이 됐고 뭐 이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사태가 이제 뭐 아주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그 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을 이제 일시적으로 그 가동 중단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아시다시피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삼성전자 메모리도 그렇고 뭐 LG 그 뭐 거기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많은 그 이 부품 조달에 차질이 지금 생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부품의 그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석 달 이상 가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특히 1분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한 GDP 성장률로 보면 한 0.3% 가까이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중국에 수출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좀 지금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 지난 중국 수출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아지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중국 의존도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네. 그 설비 투자가 다 돼 있고 또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가 이 공급망을 지금 구축한 상태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는 있지만은
단기간에는 어쨌든 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대책을 좀 마련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하여튼 방역 관련된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비상시에 대응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과 보건이기 때문에 예. 부품 산업과 소재 산업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무역금융 같은 것도 그렇고 다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뭔가 일관되게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조치들이 이 국민들이 사실은 되게 좀 헷갈리잖아요. 뭐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사실 이 질문을 제일 처음에 드리고 싶었는데 또 중요도가 좀 높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이 과거 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12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도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좀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놓은 상태여서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좀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2월 초인데 추경 작년 예산이 사실 513조 그래서 슈퍼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죠. 정말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민망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예년의 경우에 보면은 필요할 때는 추경을 좀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한 예산이 한 뭐 208억 원 정도 지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즉시 투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예비비들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필요 예산은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조금 사태 진전을 보고 이 예방과 관련된 거는 더 필요하면은 물론 이제 써야 되고, 사실은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경기가 그렇죠. 아시다시피 내수 진작이나 경기 회복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다니질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 꺼리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부가 그런 용도로 이제 예산이 또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추경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